이 부동산이요 도박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디가 오르는가 들어보자. A지역은 동그라미 3개, B지역은 A라는 사람 B사람 뭐 C라는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쉬운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정기예금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어떤 거야? 부동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보듯이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안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실물이에요. 실물이 있다는 거는 사용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용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집값 같은 경우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5만 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6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20%죠.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20%예요.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값이 만약 60%다. 내가 3억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내 돈은 얼마 들어간 거야? 2억 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5억에서 6억으로 집가를 오면 상승률이 20%입니다. 상승률은 분명히 20%인데 내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 주고 투자했어? 2억 원 투자했잖아요. 근데 1억 원 남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이 더 좋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실 거예요. 아, 그거는 갭 투자하신 사람, 갭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고 나는 그 집에 들어서 살고 있거든?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5억 원짜리 집에 3억 원의 전세를 줄 수가 있는데 안 주고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거는 3억 원의 만큼 내가 주거비를 썼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집에 안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집에 가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지금 절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거비예요.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은 3억 원은 주거비고 2억 원이 투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전세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집값이 안 오르면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 수요는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의 합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집을 사러 가다가 집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나는 그냥 2년 더 전세 살겠어요. 그러면 매매 수요가 처음에 집을 사러 갔던 사람이 매매 수요를 임대 수요로 확 바뀌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나 전세 얻으러 갔어. 전세 얻으러 갔더니만 전세가 없는데 집이 급매가 나왔대. 그럼 임대 수요가 그냥 매매 수요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가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 전세가 오르면 이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투자금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금을 3억 원을 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가지고 1억이 올라 4억 원이 됐어. 그럼 내가 1억 원을 회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지만은 이제 평균적으로 내게 되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차이를 갖다가 상쇄하는 기간이 한 6년에서 8년 정도면은 자기 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샀다 팔았다 하면 손해예요. 앞으로 집값이 이제 3% 떨어진다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갖다 그 집을 10억 원인데 팔고 내년도에 9억 7천이니까 내년도에 9억 7천 다시 사면은 3천만 원 정도 이익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왜? 샀다 팔았다 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취득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살 때 또 팔 때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등기 비용도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1주택자는 한 5%, 다주택자는 15% 정도까지 그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1주택자의 경우는 집값이 5% 이상 떨어질 때만 나한테 이걸 팔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한 6%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팔았다 사면은 나한테 얼마의 이익이 보면 1%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쉽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선택이 아닐까요? 내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한테 누가 강제하는 사람 없습니다. 비트코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집은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집 안 사도 됩니다. 하지만 뭐냐면은 집을 안 사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돼?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되면 뭐냐면 임대시장, 전세시장이나 월세시장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고 월세가 오르면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되든 세입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냉혹한 현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내가 주식을 사나 부산에서 주식을 사나 똑같아요. 같은 가격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거와 부산에 집을 사는 거 전혀 다르다는 거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기 집을 사는 게 당연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근데 A라는 데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B라는 데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지역에서 샀다고 봅시다. 근데 A 지역은 집값이 오르는 데예요. B는 집값이 떨어지는 데예요. 그러면 자기 동네에 그냥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투자와 거주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B 지역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임대로 살고 투자는 A 지역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건데, 요걸 과연 죄악으로 볼 것인가? 이제 요건 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서 실거주 안 할 건데 집을 사는 행위가 과연 죄악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정당방위, 그러니까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정당방위로 봐야 할 것인지, 그걸 죄악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무조건 수익을 내는 거고, 좀 이게 투자 가치 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잔인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번 볼게요. 현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10년간 2013년 11월부터 2023년 말 11월까지 딱 10년이죠.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10개 지역이에요. 분당구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이런 겁니다. 수도권에서 10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10개 지역이에요. 10개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 수도권에 있다. 대부분 집값이 비싼 동네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난 10년간 집값이 떨어진 지역도 6군데나 돼요. 거제 같은 게 가장 심각한 데인데 여기는 19.2% 떨어졌죠. 그다음에 광양, 울산 동구, 그다음에 구미 이런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산, 하포, 부산 동구, 의창, 진해 이런 데는 오르긴 올라와서도 굉장히 저조한 데죠. 이 10군데 떨어진 데 특징을 보세요. 우선 이제 수도권에 없고 대부분 이제 지방에 있는데, 단순히 그럼 지방은 좀 투자 가치가 없고 수도권 투자 가치 있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거제, 광양, 울산 동구, 구미, 창원, 선호상 요 지역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그건 뭐냐면은 대규모 공단들이 많은 데예요. 제조업 기반으로 한 데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중국한테 경쟁력이 밀리고 있잖아요. 중국은 싼 인건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경쟁이 밀리고 있으니까 이들 지역이 직접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산직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영구직이나 사무직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까 생산직이 많은 동네 같은 경우는요, 매매 수요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집을 빼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잘 안 오르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요, 도박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점짓이 야 어디가 딱 올라, 그리고 누가 저 사람은 어디가 오르는가 들어보자, 저 사람은 어디가 오르는가 들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A 지역은 동그라미 3개, B 지역은 A라는 사람, B 사람 C 사람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A 지역이 오르는 거에 왜 오르냐 그 특징, B 지역은 특징, 그걸 해가지고 그 패턴을 찾는 겁니다. 운이나 그런 거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오르는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이 분명히 상존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DJ 정부 때 만차 올랐고, 노무현 정부 때 왕차 올랐습니다. 이때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오르고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조금 이제 주춤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그때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다음에는 10년 후에 벌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꼭 그건 아닌데.